안녕하세요. 문장으로 알아보는 한국사 고구려 때 수당 전쟁부터 후삼국 시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세기 후반부터 십자형 외교가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펜을 설정해야겠죠. 십자형 외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해당하는데, 남북 세력에는 돌궐, 고구려, 백제, 외, 그리고 동서에는 수당과 신라가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같은 경우에는 신라와의 적대적인 관계, 고구려는 이 수당, 돌궐도 이 수당과의 적대적인 관계, 외외는 백제와 친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구성이 되겠죠. 고구려는 수차례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바로 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둘 간의 전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침입은 자연적인 상황으로 막아내었고, 2차 침입 때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막아냈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수나라가 쳐들어오지만 이 엄청난 국력 손실로 인해서 결국 당나라로 교체되게 됩니다. 자, 3번. 고구려의 실력자 연개소문은 당의 정책에 대비되는 자세를 보였다. 이 당의 정책은 초기에 친선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이 발톱이 도사리고 있었죠. 언제든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자신들만의 의도가 있었죠. 이것을 먼저 안 연개소문은 천리장성을 쌓는 등 적대적인 관계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도 당과의 친선파와 강경파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당시 왕이었던 영유왕이 친선파의 입장을 자꾸 보이니까 결국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이 정권을 잡아버리죠. 이걸 구실로 당나라는 공격하는데, 수나라보다는 굉장히 공격력이 강해 밀리지만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몇 달이나 버텨내면서 결국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하지만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국력은 약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백제의 공격으로 신라는 위기를 맞았고, 왜냐하면은 진흥왕과 성왕의 관계 때문이었죠. 신라가 배신했었기 때문에 이걸 구실로 삼아 백제가 공격하는데, 대야성이 함락하죠. 신라의 관문 같은. 여기서 누가 죽죠?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으니까 굉장히 실패하던 김춘추가 고구려로 갔죠. 하지만 땅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 속에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일본으로 갔으나 또 실패하고 당나라로 찾아가서 당태종과 만나게 되죠. 자, 나당 동맹을 맺게 되는데, 고구려를 이기기 위해 당나라는 이 동맹이 필요했죠. 그래서 대동강 이북의 땅, 이남의 땅을 서로 나누기로 하고, 백제를 먼저 공격하고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결정해서 결국에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의자왕의 초반과는 다른 모습, 그 다음에 귀족들의 사치와 행략,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연개소문 사후에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이 결정적인 멸망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대동강을 기준으로 영토를 나누기로 했지만, 신라 수도인 경주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신라의 그런 기분 나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나당 전쟁이 시작되고, 결국에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막아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군이 도움이 있었는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흑지상시, 복신, 도침 이런 사람도 있었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건모잠, 고연무, 안승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품제에 따라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성골의 대가 끊기게 되면서, 특히 여기서는 여왕까지 나오잖아요. 선덕여왕, 진덕여왕이요. 결국에 김춘추를 시작으로부터는 진골이 왕을 차지하는데, 문무왕, 무열왕, 신문왕 이렇게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2페이지
신문왕은 다양한 방법으로 왕권 강화를 추진하였다.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신문왕의 정책들 정리해 볼게요. 장인이었던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학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로는 육두품 세력들을 이용해서 진골 귀족을 견제합니다. 네 번째로 노급을 폐지합니다. 귀족들의 경제적 특권을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노동력 차이예요. 이 지역의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냐, 증발 못하냐,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또 있다면 중앙군을 정비하죠.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그 다음에 지방제도는 구주오소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주와 구서당은 각각 민족 융합의식이 보이게 되고요. 왜냐하면 구주는 고구려삼, 백제삼, 신라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구서당에는 고구려, 백제, 말갈 사람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이죠. 오소경 같은 경우에 신라의 수도 위치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였고요. 십정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주에 한 정씩 파견하지만 가장 북방 지역인 한주에는 추가로 한 정을 더 파견합니다. 자, 신라는 당 일본 그리고 서역과 교류하였다. 그 대표적인 항구 같은 경우에는 당항성, 그 다음에 울산항, 그 다음에 청해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신라 사람들의 마을인 신라방, 이걸 다스리는 관청인 신라소, 절인 신라원, 대표적인 절, 법화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나 비단 같은 걸 교역합니다. 발해와도 교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장보고라고 되어 있네. 장보고는 청해진을 만드는데 새로운 교역의 장을 열었다고 되어 있죠. 중국과 신라와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해상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해상 교역을 위해서, 해적 소탕을 위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헤헤. 의상과 원효는 불교 사상의 성숙을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교의 대중화입니다. 그래서 귀족 중심보다는 민중 중심의 불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화엄 사상이라든가 뭐 일심 사상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다음 발해. 발해가 고구려를 개성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건국 세력이 고구려다. 일본 국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뭐 온돌, 이불 여자상,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기와 등등을 통한 고구려 계승 의식이 보이고요.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조영은 거란의 반란을 틈타 발해를 건국하였다. 당의 지배를 받던 거란 이진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자 어디 쪽으로요? 동쪽으로 이주해서 어디서요? 동무산에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대조영 누구를 이끌고요? 고구려 유민과 말갈 사람들을 이끌고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지배층, 말갈 사람들이 피지배층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무왕 같은 경우에는 싸울 무자예요. 당과 적대적인 관계, 산둥반도 공격 이런 역할이 있었고요. 문안 같은 경우에는 당과 친선 관계에서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다. 선원 같은 경우에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전성기를 이끌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발해는 당의 삼성육부 체제를 독자적으로 수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이는데 삼성의 명칭을 자기의 식으로 바꾸고요. 어떻게 뭐 이름 같은 경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 중에서도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서성 중심이거든요.
정당성 중심입니다. 세 번째,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이에요. 그리고 표를 보시면 육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해는 교류를 위하여 오도를 구성하였다. 중국과 교역하는 조공도, 그 다음에 뭐 영주도 이런 게 있고요. 거란과 교류하는 거란도도 있고요. 신라와 교류하는 신라도,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하는 일본도가 있습니다. 해공왕 사후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중앙정치에 혼란이 찾아왔다. 해공왕이 반란으로 죽으면서 뭐 선덕왕이라든지 원성왕 이런 왕들이 왕위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바로 진골귀족 세력들이죠. 그러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귀족 세력들이 올라가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는 이런 혼란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도 혼란해지게 되죠. 그리고 대표적인 난으로는 김원창의 난이 있을 정도로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3조. 먹고 살기 힘들었던 농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다. 왜 먹고 살기 힘들었을까요? 세금, 뭐 흉년, 수탈, 뭐 이런 다양한 등등 있겠죠. 처음에는 세금 내는 걸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에 그런 집단이 생기죠. 바로 초적들이 생기죠. 그래서 봉기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는 적고적의 난, 원종, 애노의 난 이런 것들이 있죠. 중앙의 지방 통제력 약화로 호족들이 등장해요. 성을 쌓고 성주나 장군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아이디어 뱅크인 당시 신라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육두품 세력들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최승우, 최연희, 그리고 사상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선종을 이용하는데 불교의 한 종파로서 간단한 내면 수양 정도 그런 경전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나중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종. 그 다음에 지방에 굉장히 장점이 많아. 경주는 이미 썩었어.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도선이 가져온 풍수지설을 이용해서 호족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호족들이 바로 왕건, 궁예, 견훤인데요. 궁예, 견훤 같은 경우에는 궁예 같은 경우 처음에 초적에서 시작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견훤 같은 경우에는 장군 출신에서 왕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 궁예 같은 경우에 후 고구려, 견훤 같은 경우에 후 백제를 세우잖아요. 지역 자체가 고구려 지역과 백제 지역이었죠. 그래서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후고구려에 추가적으로 왕건이 포섭되고요. 이렇게 해서 신라 하대까지 문장으로 정리한 한국사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